오염물질의 불용화 및 염농도 완충작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물은 카드뮴, 니켈, 아연 등의 중금속 이온과 유기복합체를 형성하여 독성을 완화시킵니다. 염농도 증가에 따른 작물고사 완화를 시킵니다. 온도가 25도의 작물 삼투압이 보시는 단위는 50에서 70kPa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50에서 70kPa일 경우 고사농도 EC는 유기물이 함유된 토양의 경우 15에서 22 정도의 수치를 가지지만 무기염 중 염소는 7.5에서 15, 무기염 중 황산이온의 경우 5에서 7.5 정도의 농도만 되어도 작물을 고사시킵니다. 따라서 양분 공급 시 유기물을 무기염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양분을 공급하여도 삼투압에 의한 작물 고사 현상이 덜합니다. 유기물의 역할에 대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물은 토양 개선을 합니다. 잎단을 구조화시키고 수분 보유력을 향상시킵니다. 양분 공급에 있어서는 양분의 안정화, 용탈 방지, 흡수를 촉진합니다. 완충 능력에 있어서는 온도, pH, 염농도, 유해 성분의 불용화를 통해 안정화를 시킵니다. 유기물의 사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물의 사용상 특징은 소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기물 종류별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소모적이라는 특성은 유기물이 꾸준히 공급하여야 하는 물질이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이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용도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표는 토양 유기물 증진에 소요되는 기간을 나타낸 표인데요. 밑에 작은 글씨를 보시면 일정량의 유기물을 투입하였을 때 토양 유기물 0.5%를 높이는 데 걸리는 기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0.5%를 높이는데 옥수수 잔사는 20년, 우분태비는 7년, 돈분태비는 18년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토양 유기물 증진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유기물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토양의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게 되면 기폭 효과 구간에서 이산화탄소로 많은 양의 탄소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후 미생물에 의해서 미생물이 죽으면서 다시 유기물이 탄소가 환원되고 그에 따라서 기존 토양의 부식 수준에서 토양 부식 수준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투입되는 탄소의 양보다 토양 속에서 유기물이 증가되는 양이 작은 것이겠죠. 토양 속의 유기물 100g이 1년 후에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면 유기물 중 탄소가 60에서 80%가량은 이산화탄소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0에서 30%는 안정화된 부식 물질로 남아있게 되고요. 분해가 쉬운 비부식 물질이 3에서 8%, 그리고 토양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3에서 8%입니다. 따라서 토양 속에는 원래 투입됐던 유기물의 양보다 10에서 30%만 남게 됩니다. 유기물의 분해에 미치는 환경 요인을 살펴보면 온도는 25에서 35도보다 낮거나 높으면 분해 속도가 감소되게 됩니다. 수분은 60%에서 최적이며
낮거나 높으면 분해 속도가 감소되게 됩니다. 공기는 호기성 조건에서 분해가 빠르고 pH는 6.5에서 8.0 정도의 범위 내에서 최적화됩니다. 또한 유기물 형태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유기물을 구성하는 탄소, 질소의 비율, 탄질률이죠. 탄질률에 따라 분해의 속도가 차이가 나게 되고 유기물의 종류로서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리그닌, 단백질 등 종류에 따라서도 분해 속도가 차이 나게 됩니다. 유기물의 탄소 질소 비율, 탄질비입니다. 유기물이 분해되면 탄소는 에너지원, 질소는 영양원으로 이용됩니다. 퇴비하는 탄질비 30 이하에서 최적화됩니다. 유기물을 분해하는 미생물의 탄질비가 10 정도이며 유기물이 분해되어 부식이 되면 10에서 12 정도의 탄질비를 가지게 됩니다. 미생물과 가까워집니다. 참고로 탄질비가 30 이상인 경우 미생물 분해 과정에 토양 질소를 흡수하므로 일시적 질소 기하 현상을 만듭니다. 식물 유기물의 종류별 분해 속도입니다. 당류, 전분, 단순 단백질은 분해가 빠르고 헤미셀룰로스, 셀룰로스, 리그닌, 지질, 왁스 등은 분해가 느립니다. 유기물의 용도별 종류 구분입니다. 식물 영양 공급을 위해서는 가축분, 깻묵 등 쉽게 분해되는 유기물을 이용합니다. 토양 개선을 위해서는 완숙퇴비, 신선 유기물을 이용하는데요. 완숙퇴비군은 부식 함량을 빠르게 증가시킬 수 있고 우드칩, 수피 등 셀룰로스와 리그닌이 많고 탄질률이 높은 유기물의 경우 토양 구조를 입단화에 효과적입니다. 식물 영양 공급을 위한 유기물입니다. 생육기간이 긴 과수의 경우 지속적인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유기물 비료는 지효성으로 화학 비료에 비해 이 점에서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료관리법상 부산물 비료에 해당합니다. 아래에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퇴비라고 부르는 것을 부숙 유기질 비료, 그리고 유박이라고 부르는 것을 유기질 비료라고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와 부숙 유기질 비료의 차이는 유기질 비료는 삼요소 함량이 많아서 비료 성분이 많고 또한 유기물 함량도 많습니다. 인위적 부숙이 필요 없다고 표에는 표시되어 있지만 사실 미숙 유기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부숙 유기질 비료는 일반적으로 퇴비라 불리는 것으로 유기물 함량이 30% 이하이고 CN율이 높기 때문에 인위적인 부숙이 필요합니다. 유기질 비료 사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유박은 질소 무기화가 2주에서 6주 사이에 70%가 완료됩니다. 생육기 2주 전에 시용을 하여야 하고 6에서 8주가 지나면 질소질을 추비하여야 합니다. 무기화되는 분해 초기에 미생물과 식물 간 산소 경합 현상이 있습니다. 부숙 유기질 비료의 사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부숙 유기질 비료의 과량 사용에 의해 양분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 부숙 유기질 비료, 일반적으로 퇴비라고 불리우는 것에 비료라는 인식이 부족하여 과량 사용으로 과수 생육에 영양 생리장애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 원료인 가축분은 인산 함량이 많아 토양에 인산 집적 현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분은 질소 대 인산이 1:1, 돈분은 14:20, 개분은 18:32입니다. 일반적으로 작물이 이용할 때는 질소질을 인산질보다 2배가량 이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오히려 인산질 비료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인산이 토양에 남게 되고 그것이 용출되어
수질을 오염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미숙한 부속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여 충분한 발효를 거치지 못한 부속 유기질 비료는 토양에서 산소 결핍, 환원에 의한 가스장애 등을 일으키고 뿌리의 고사나 엽황화 증상이 나타나 심할 경우 나무가 고사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과원에서는 많이 적용되고 있는 현상은 아니지만 최근까지도 부속 유기질 비료를 비료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과원에 많이 살포하여 아래 토양검정 12처방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유효인산이 농도가 매우 집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퇴비란 볏짚, 낙엽 등을 쌓아 분해시킨 것을 지칭하는 말이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유기자원으로 안정된 부식 상태의 물질로 만든 것을 총칭합니다. 따라서 원래 퇴비는 식물의 양분 공급 능력보다는 토양 개선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고요. 퇴비화된 유기물은 토양 중에 급격한 분해와 질소 기하 현상이 없습니다. 또한 유기물 안에 유해 성분을 분해해서 생육 장애를 방지합니다. 유기물 중에 유해 해충, 잡초, 종자 등이 고온에 의해서 제거되기 때문에 제거되고 오물감을 없애 취급이 쉬워지게 됩니다. 참고로 퇴비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비 만들기를 위해서는 재료의 탄질비를 맞춰야 합니다. 질소를 첨가하여 탄질비를 30 내외로 맞추는 것인데요. 예를 보겠습니다. 볏짚 1톤으로 퇴비 제조 시에 필요한 질소량은 볏짚의 탄소가 38%이고 목표 탄질비가 30이고 볏짚의 질소 함량이 0.5%이기 때문에 다음 수식으로 계산하면 0.76%가 나옵니다. 우리가 당초 볏짚 1톤으로 퇴비를 제조하고자 하였으니 볏짚 1톤에 질소 7.6kg을 넣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양은 대략 측정해 봤을 때 요소 비료를 한 포 정도를 넣어주면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퇴비 만들기 두 번째 단계인 퇴비 쌓기입니다. 재료는 하루 전에 수분 60% 내외로 수분 조절을 해 놓아야 합니다. 볏짚과 같이 마른 재료는 물에 적시고 가축분과 같이 수분이 많은 재료는 수분 조절용 톱밥 등과 혼합합니다. 바닥에 나무 등을 깔고 재료를 30cm가량 충적 후 계산된 질소원을 나누어 뿌린 후 물을 뿌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4에서 5단가량을 쌓습니다.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주고 퇴비에서 나오는 물은 뒤집기 할 때 다시 퇴비에 뿌려주면 좋습니다. 퇴비 뒤집기입니다. 재료의 양과 온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보통 5에서 7일 후 온도가 50에서 60도가량 올랐다가 3, 4주 후 다시 떨어집니다. 이때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뒤집을 때 수분 조절을 실시하고 약 5회 이상 뒤집기를 반복하여 발효가 완료된 후 20일가량 숙성을 시킵니다. 이때 수분이 많을 경우에는 퇴비의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느리게 떨어지게 됩니다. 수분이 적을 때는 빠르게 올라가고 빠르게 떨어지게 됩니다. 토양 개선을 위한 유기물 사용 방법입니다. 개선하고자 하는 토양의 위치에 따라 구분하여야 합니다. 식재 전 방법과 식재 후 방법이 구분됩니다. 리그닌이 많은 유기물이 토양 개선에 유리합니다. 참고로 심토와 표토의 환경 차이를 살펴보면 표토는 산소가 많고 심토는 산소가 적으며 온도 역시 표토는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쉼토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토양 개선을 위한 유기물 이용 식재전 방법입니다. 초생재배는 쉼토, 표토에 모두 관여하며 초생재배 작물을 통해서 유기물이 확보되고 뿌리에 의하여 잎단이 형성됩니다. 이때 토양 개량 시 주로 사용하는 초생재배 작물은 수단그라스, 호밀, 보리 등의 목초류를 이용합니다. 토양 개선을 위해 식재 후 표토를 초생재배할 경우 유기물 환원으로 지력 유지, 양분 공급, 지온 유지 효과가 있습니다. 지재부에는 과습이 우려되므로 초생재배를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밀의 초생재배 효과입니다. 신선 유기물 공급이 사양토에서는 4톤, 양토에서는 4.7톤 정도 공급이 되며 유기물 함량이 34% 정도 증가합니다. 양이온 치환 능력 역시 18% 정도 증가하였고 용적 밀도가 7% 감소하였습니다. 토양 개선을 위해 식재전, 쉼토에 토양 부식 증진을 하는 방법입니다. 완전히 부숙되어 안정화된 유기물을 토양 쉼토와 혼합합니다. 이때 유공간 등을 매설하기 위해 굴삭기를 이용할 경우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식물의 미생물과 산소 경합을 방지하기 위해 완전히 부숙된 유기물을 사용하셔야 하고, 완전 부숙된 유기물의 경우 표토에 사용할 경우 분해가 빠르기 때문에 토양 유기물 증진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토양 개선을 위한 유기물 사용, 식재전에 표토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형태가 남아있는 거친 유기물을 밭 전면에 깔고 로터리 후 식재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용하시는 유기물은 완숙된 목초나 볏짚, 톱밥 등이 좋습니다. 식재 후 표토층에 멀칭을 통하여 유기물 함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분해가 늦고 비료 성분이 적은 우드칩이나 수피를 이용하여 멀칭합니다. 근권이 얕은 유목기에는 질소 경합 현상이 우려되어 되도록이면 유기물 멀칭은 지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기물 멀칭의 효과입니다. 토양의 물리성 개선, 토양 수분 유지, 토양 온도 상승 방지, 잡초 방제 효과, 뿌리 신장 확대, 즉 뿌리 신장 확대를 통해 지상부 생육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기물 멀칭 시 주의사항은 부숙된 유기물로 멀칭을 하면 뿌리가 표층까지 올라와 근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생물의 질소 경합을 유발하므로 질소를 20에서 30% 증시하여야 합니다. 가축부는 비료 성분이 높아서 리그닌이 많을지라도 농도장애 유발 우려가 있습니다. 멀칭제는 직경 3cm 이상, 멀칭 두께는 10cm 이상, 멀칭 폭은 일항 전체를 덮도록 하여야 효과가 있습니다. 유기물 사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유기물이 많으면 대공극이 많아 질산태질소의 용탈, 지하수의 오염이 우려됩니다. 용적 밀도가 낮아져 작물이 도복하고 토양이 풍식될 우려가 있습니다. 배수 불량지에서 혐기성 미생물이 증식하여 알데하이드나 개미산 같이 독성 물질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승 유기물이 많으면 작물과 산소, 질소 등을 경합합니다. 지금까지 유기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것을 정리해보면 양분 공급 시에는 이분해성 유기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분해가 쉬운 유기물, 가축분이나 유박 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토양 물리성 개선 시에는 난분해성 유기물을 사용합니다. 목질부나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등이 함유된 유기물이 좋습니다. 식재전 토양 개선을 위해서는 완숙 유기물을 혼합해 주면 됩니다. 식재 후 토양 개선을 위해서는
미부숙 유기물을 멀칭합니다. 또한 유기물은 소모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물건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과수원 토양 유기물 관리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